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비스 윌슨 박사의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맞춤 의학에 대한 오늘의 웨비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제네텍, 릴리 언컬러지, 머크, 타이거 언컬러지, 그리고 아스텔라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자이신 브리트 엘렌 프로그램 디렉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데이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발제자이신 데이비드 일손 박사님의 맞춤 의학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 위암치유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9년 10월 6일에는 뉴욕에서 제5회 연례 뉴욕 웃음의 밤이 행사가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보스턴에서 심포지움이 있겠는데요. 데나파버 암센터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2019년 10월 27일 플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드림빅 오션사이드 재즈 브런치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2019년 11월 2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페이데빌레에서 제6회 연례 페이데빌레 노스캐롤라이나 골프 토너먼트를 가지게 됩니다. 2019년 11월 9일에는 플로리다 웨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움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2019년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웨비나를 가지게 되는데요. 영양 명절 시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플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제5회 연례 포트라우더데일 골프 토너먼트가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온라인으로 웨비나 강의가 있겠습니다. 맞춤 의학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피커이신 데이비드 일손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일손 박사님은 데뷔의 꿈 재단 위암치유의 과학과 의학 자문위원이시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쭉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손 박사님은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의 의사이시고요. 웨일 코넬 의대 교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소화기 암 연구, 특히 식도암으로 잘 알려져 계신 분이십니다. 박사님의 연구는 진행된 식도암을 위한 새로운 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 지역적으로 진행된 암의 여러 요법에 같이 쓰일 때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전문 분야로는 대장과 췌장 그리고 다른 소화기 암이 있습니다. 암과 루키미아 그룹 B, 방사선 치료 종양 그룹, 전국 종합암 네트워크 위원회, 소화기 암 가이드라인 등의 소화기과 위원회에 계시고요. 미식도암 태스크포스 위원회 인터그룹 위원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최근 일손 박사님은 전국 위암 임상시험이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 임상시험은 지역적으로 진행된 식도암에 기존의 화학요법에 또 세투시맙을 첨가하는 제3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일손 박사님은 미 아마케 커리어 발전 보드 수상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을 듣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위암, 임상시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클로저입니다. 컨설팅을 암젠, 베이어, 릴리, 피어리스, 로치, 그리고 아스테라, 비스톨, 에스텔라스, 머크, 타이오의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위암은 세계적 발병을 2012년도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암이 노스 아메리카 미 전역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이게 다른 이유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암의 어드저번트 요법이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과 화학요법을 같이 한 경우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인데요. 이 경우는 D1, D2 미만인 경우에 OFULV와 방사선을 같이 치료한 경우입니다. 이때 1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위험도는 0.65였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국에서 시행됐는데요. 수술 전과 후에 화학요법을 한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없었고요. ECF 매직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3%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위험도는 0.75였고요. 플러트가 ECF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있었던 수술 후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2,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D2였고 방사선 없이 치료된 경우입니다. S1을 치료에 사용한 경우인데요. 오랄 5FU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0% 정도의 5년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위험도는 0.67이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업데이트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케이프 옥살이라고 하는 클래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임상시험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 5년 생존율이 9% 정도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도는 0.66이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1과 그리고 독소텍실 이 S1과 3기에 있는 JACCRO-GC08에 의하면 이 시험에 의하면 913명의 환자가 여기 포함이 됐었는데요. 16.4%의 3년간의 재발 없는 생존율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 다른 결과에 의하면 S1과 옥살 이렇게 해서 이것이 S1만 있는 경우보다 더 효과가 좋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방사선 효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아티스트2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플로트4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트4 연구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작위로 됐고요. 여러 센터가 함께 일을 했고 또 연구자가 시작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2상 그리고 3상 연구에 해당됩니다. 위암이나 위식도 접합 타입인 1에서 3상 의학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플로트 내 회분, 내 사이클, 리섹션 하고요. 제거하고, 그리고 플로트 내 사이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ECF, ECX를 3번 사이클 하고요. 그리고 제거하고 ECF, ECX 3번 사이클을 통과했습니다. 플로트4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시택실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오사리 플라틴, 루코보린, 그리고 5FU 이거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해서 쓰는 그런 화학요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 2주마다 계속해서 이제 주입이 되는 것이었죠. 플라트4의 진행 없는 생존율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체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사선을 여기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티스트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D2가 절제된 위아드노칼시노마의 경우에 스테이지 1B에서 4까지, 4번까지 있는데요. 구별을 하자면 병기로 구별을 했고 또 수술의 종류로 STG인지 TG인지에 따라서 구별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언컬러지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3년간의 진행 없는 생존율을 포인트로 했고요. 아티스트 연구의 전체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130명의 사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험률은 1.130이었습니다. 아티스트 2라고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2는 900명의 D2에 절제된 환자 위 아르데노칼시노마의 경우를 이고요. 그 스테이지 2에서 3 림프노드 양성을 보인 경우입니다. 구별을 했는데 병기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로렌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어드저번트 요법 1년간 S1 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가 어드저번트 요법과 SOX를 한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는 6개월간 S1 그리고 오살리 플라틴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어드저번트 요법은 이제 세 번째 그룹에도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SOX를 2사이클, 그 다음에 S1 방사선, 그 다음에 S1X를 4사이클 이렇게 했습니다. 아티스트 2 임상시험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 없는 생존율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으로 방사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암의 경우엔 수술의 정도가 방사선의 필요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1, D2 미만의 지역적 재발률이 높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또 수술 후의 방사선과 그 다음에 5FU, LU, LV는 D1 절제 미만에 잘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행된 식도암의 화학요법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옥살리, EOX 혹은 또 EOF 쓴 경우, 그리고 케이프라고 해서 ECX 혹은 EOX 쓴 경우, XP만 쓴 경우, 플롯만 쓴 경우, 프로필이 쓴 경우, 퓨리리 이렇게 쓴 경우, S1, 시스, DCF, ECF 이렇게 각각 다른 약을 쓴 경우에 환자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화학요법을 위한 환자 선택을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이나 활동성이나 또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고요. 또 화학요법을 합치는 것이 하나를 쓰는 것보다 더 선호되었습니다. 하나만 쓴 화학요법 예를 들면 5FU나 카피시타빈, 텍산은 나이가 많은 그룹의 환자에게만 이제 주로 썼고요. 두 가지 약을 선호했는데요. 폴복스, 폴피리, 케이프 옥스, 케이프 시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약은 DCF, M, DCF, 플랫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활동성이 좋고 또 젊은 환자의 경우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과 증상이 심한 경우에 그리고 부작용을 참을 의지가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약을 같이 합한 것을 환자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를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JCOG 1013의 연구 결과인데요. 어, 일본의 결과라고 일본에 있는 재팬 클리니컬 언컬러지 그룹의 JCOG의 연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전체 생존율이었는데요.
세컨더리 라인 화학 위암인 3상의 임상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텍산과 아리노데칸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컬러지라고 하는 논문에 발표가 된 그런 내용이고, 또 2014년에는 연이어서 란셋 온컬러지에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텍스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 내용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전체 생존율을 보았는데요. 전체 생존율이 약간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진행 없는 생존율의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됐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후에 진행 없는 생존율이 15%로 증가, 15%였고, 반면에 위약의 경우에는 8%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유전적 종류가 있는데요. 그 위암에는 유전체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적으로 다르게 그룹이 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인데요. 이게 5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내장이나 대부분의 위식도암에 존재하게 되고요. 유전자로는 P53, P53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돌연 변이가 관찰이 많이 되어지게 됩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증폭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불안정한 경우인데요. MSI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 경우는 22% 정도 해당되는데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고 프로모터 하이퍼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프로모터 지역에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 메틸레이션이라고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적으로 안정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디퓨저 병리 그리고 CDH1과 그리고 RHOA의 돌연 변이가 많이 관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유전자는 중요한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9% 정도 해당됩니다. PIK3CA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관찰되고요. PDL1 유전자, PDL1, 2의 증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종류인 인터루킨 12의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면역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 결과는 2014년 Nature Genetics라고 하는 논문에 발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유전적으로 달라지는 위암의 종류가 있는데요. TCGA에서 보면 이 치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었던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타겟한 요법이 되겠는데요. 이 허투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세틸라이트 불안정한 그런 그룹에서는 많은 체크포인트 억제제가 쓰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재발성 마이크로 세틸라이트 많은 암의 승인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유전적으로 안정된 그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타겟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 PIK3CA 그리고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허투 타겟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투 타겟하는 약들은 유방암에서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위식도암은 유방암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투 타겟 약을 위식도암에 시도를 해본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란셋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왔고 또 2016년에는 JCO 그리고 2017년에 N Oncology라고 하는 논문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트라추추맙은 첫 번째 라인에서 약간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파라티닙 라직 임상시험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과 케이프 옥살리 플라틴을 썼을 때는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2.2개월에서 10.5개월 정도로 위험도가 0.91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페추주맙은 야곱이라고 하는 임상시험에서 쓰였는데 이 페추주맙은 생존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7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생존율은 17.5 그리고 14.2로 위험도가 0.84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혈관 생성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보통 암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라무시루맙 VEGFR2에 대한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세컨드 라인으로 시험해봤을 때 생존율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없는 생존율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세컨드 라인으로 팩 그리고 램 대 팩 비교해 봤을 때는 생존율이 나아졌습니다. 진행 없는 생존율도 나아졌고요. 이 임상시험의 이름은 레이보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인으로 케이프 시스램 대 케이프 시스 비교를 해본 결과 생존율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행 없는 생존율은 나아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이름은 레이플입니다. 혈관 생선량으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를 시험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아파니브라고 하는 약입니다. V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나중에 이 나중 라인 대 그리고 BSC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요. 중국에서의 2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존율이 나아졌습니다. 6.5개월 대 4.7개월 정도로 위험도가 0.709로 생존율이 나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고라페닙의 경우에는 VEGFR 돌연변이가 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인데요. 두 번째 혹은 나중 라인으로 썼습니다. 이때 이상대 BSC는 진행 없는 생존율이 22.6개월에서 0.9개월로 생존율이 나은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와 항 PD1, PDL1 이렇게 같이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유전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LN18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몇몇 암 종류에서 발현이 되었습니다. 위암이나 식도암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른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MAB 362번인데요. 줄 베투시맙으로 클라우딘 18.2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FAST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랜더마이즈드 오픈 레이블 멀티센터 페이스 2 in first line GEC입니다. 이 FAST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스트의 생존율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 인구에서 그리고 발현이 높은 경우에 두 개를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험 중이고요. 일러스트러에서는 줄베투시맙만 쓴 경우 그리고 폴복스 이렇게 쓴 경우를 비교한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폴복스 그리고 줄베투시맙이 있고 없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 되겠고요. 글로우라고 이름 붙여진 시험에서는 케이프옥스 그리고 줄베투시맙이 있고 없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FGFR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GFR은 이제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선택이 되어지냐면 유전자 증폭이 되거나 그리고 커피 넘버가 증폭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선택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다시 어레인지 되거나 그리고 퓨전이 되거나 서로 뭉치거나 이런 경우 바이오마커로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는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선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AGD4547의 경우는 이 결과가 좀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AGD4547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입니다. 9명의 식도암 환자 FGFR1, 2가 증폭이 된 경우 그런 환자들에서 3명이 이 약을 썼을 때 반응을 보였고 또 샤인 시험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AGD 4547 그리고 팍시텔린, 텍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진행 없는 생존율이 1.8 그리고 3.5개월로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의 FGFR 증폭 환자의 경우에는 1.5개월 그리고 2.3개월로 또 생존율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버마추추맙은 FGFR에 대한 억제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이간드가 붙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9%의 RR이 있었고요. 이것은 일상시험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FGFR2가 과하게 발현하는 위암 환자의 경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플록스로 3상 시험도 이것을 테스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특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개의 모노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 이중특이성을 가진 그 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거투시맙 헐트입니다. 항헐트이고 또 NK 세포에서는 FC 도메인이 CD16A 리셉터 활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1상과 2상에서 펜브로리주맙하고 같이 쓰이게 됐죠. 두 번째는 DS8201인데요. 헐트 타겟입니다. 이것은 토포1 억제제에 접합된 트라스투주맙인데요. 이 23개의 헐트 파지티브인 양성인 위암 환자에서 43%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단계 2대 파클리탁실 또는 이리노테칸의 반응을 본 그런 임상시험도 있는데요. 이거 임상시험의 이름은 NCT 03384940에 해당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EA, TCB가 있는데요. 이것은 CD3, CEA를 표적으로 하는 이중특이적인 T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아테졸리주맙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겠죠. 이 내용들은 2017년에 있는 란셋 언컬러지에 이제 나온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CTLA4와 PD1을 억제하는 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도암은 이 전이암에 쓰이는 그런 약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 PD1이 있습니다. 항 PD1은 펌브로히주맙이라고 하는데 이 펌브로히주맙은 미국에서 MSIH 그리고 PDL1 양성에 재발된 식도암에 쓰일 수 있게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노트 59의 이상으로 지금 시험이 있고요. 리보루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재발된 위험에 대해서 PDL1 그 발현도와 상관없이 이제 쓰일 수 있게 승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펌브로는 PDL1 양성인 암에 3상에 그리고 팍시텍실보다 좋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키노트 61 그 임상시험에 CPS1 위식도암
경우입니다. 더 초기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그 면역 요법과 첫 번째 라인 화학 요법이 키노트 62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도암 환자에게 쓰이는 또 다른 3상, 이중 블라인드 그리고 무작위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디자인과 결과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나온 그림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위압과 비교해서 니보루마비 어떤 식으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0.63으로 전체 생존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보루마브의 경우는 위약의 경우에 12개월간 전반적인 생존율이 10.9개월이라고 하면 이 약을 썼을 때는 26.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응과 병의 조절에 대해서 나타난 이제 테이블 보시고 계십니다. 이 위약과 리보루마브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키노트 59 코호트 1 연구입니다. 펌브로리춤압 하나로 하는 연구인데요. 이 전 치료를 받은 진행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키노트 59의 이상은 여러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펌브로리춤압 위암 식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PDL1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들으셨는데 PDL1의 발현은 그 면역 요법을 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PDL1의 발현은 합쳐진 이 스코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CPS라고 그래서 이것은 염색된 세포수, 암세포, 면역세포, 림포사이트, 대식세포를 살아있는 전체 암세포에 반해서 이제 100% 퍼센테이지를 낸 것이죠. 이 값이 1%가 넘으면 PDL1 양성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PDL1 음성인 경우 색깔이 이제 없게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PDL1 포지티브 양성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PDL1 발현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환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이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 259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PDL1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나눠본 환자의 반응입니다. 보시면 PDL1이 양성인 경우 환자가 148명에 해당되었고요. PDL1이 음성인 경우에 109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성과 음성에서 많은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MSI 상태를 본 환자의 반응을 봤는데요. 1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4%의 환자가 MSI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7명에 해당됩니다. MSI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높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숫자가 작긴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3상 키노트 임상시험 061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키노트 061 연구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생존율을 봤는데요. 이것은 CPS 1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박시텍실과 그리고 펜브로리츠맙을 비교해 본 결과 펜브로리츠맙의 결과가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존율을 PD1 CPS 값에 의해서 나누어서 보게 된 그림입니다. CPS가 1보다 작을 때, CPS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CPS가 10보다 클 때 보여지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CPS가 10보다 클 때 맨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박시텍실과 펜브로리츠맙의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률과 기간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CPS가 1 이상일 때를 일단 봤는데요. 박시텍실과 펜브로리츠맙의 리스판스 반응 정도를 보았습니다. 박시텍실이 5.2개월이라고 하면 펜브로리츠맙은 18개월에 해당이 되어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MSI가 높은 암의 전체 생존율을 본 그림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팩시텍실과 펜브로리츠맙을 투약한 환자의 경우에 생존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노트 062의 연구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상시험 넘버로는 NCT 0249-4583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P와 C를 같이 할 때와 C만 할 때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그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PS가 1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키모 화학요법만 한 경우, 펜브로리츠맙과 그리고 화학요법을 같이 한 경우를 같이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CPS 10 이상인 경우를 그룹을 본 것인데요. 이때도 화학요법만 한 경우와 C만 한 경우와 펜브로리츠맙과 화학요법을 같이 한 P 플러스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없는 생존율을 비교를 했는데요. 화학요법만 할 경우 C만 할 때와 그리고 펜브로리츠맙과 화학요법을 같이 했을 때 P 플러스 C를 했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CPS가 1 이상인 경우와 CPS가 10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PS 10 이상일 경우에 화학요법만 한 경우와 화학요법에 펜브로리츠맙을 더한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노트 062 연구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와 C를 비교를 하게 되겠는데요.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생존율을 보시겠습니다. P와 C를 비교를 했는데 이 경우 CPS 1 이상인 경우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CPS 10 이상인 경우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경우에는 위험도가 0.6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없는 생존율을 비교를 했는데요. B와 C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룹도 CPS 1 이상과 CPS 10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했습니다.
자, 위암에 대한 새로운 약 업데이트를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술 환자의 경우에 수술 전과 후에 플러트 방사선 효과가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전이의 경우 두 가지 약이 선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쓰는 약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필록스 혈관 형성 억제제 그리고 라미스루밥과 pak시텍실 이렇게 두 개 같이 하는 것을 두 번째 요법의 스탠다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티닙 그리고 리고라페닙,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 3상 시험에 쓰이고 있고요. 이것은 새로운 조합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TAS102에 재발된 위암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전학의 발달로 유전학이 타겟을 할 만한 그룹들을 밝혀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증폭 HER2를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으로는 트라주맙이라는 것이 있고요. MSI가 높은 경우에는 펜프로리주맙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FGFR 억제제 3상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타겟하는 IMAB362 3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면역요법은 MSI 값이 높고 PD-L1이 양성일 때 펜브로리주맙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시텍실 2차 라인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1차 라인에 화합요법을 더하면 그리고 화합요법 펜프로만 할 때 그리고 CPS가 10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직 3차 라인이 이어서 2차 라인이나 1차 라인에 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잠시 후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에 대한 정보와 슬라이드가 궁금하시면 슬라이드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avisdream.org에 도서관에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네텍, 릴리 oncology, Merck, 타이오 oncology, 에스텔라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6일에 뉴욕에서 제5회 연례 뉴욕 웃음의 밤이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버스턴에서 심포지움이 있겠는데 데나파버 암센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플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드림빅 오션사이드 재즈 브런치가 행사가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에 노스캐롤라이나 페이데 밸리에서 제6회 연례 페이데 밸리 노스캐롤라이나 골프 토너먼트가 있겠습니다. 2019년 11월 9일에 플로리다 웨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움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가지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웨비나 영양 명절 시기법을 강의를 듣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에는 플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제5회 연례 포트라우더데일 골프 토너먼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에는 온라인으로 웨비나로 맞춤의학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임상 업데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발표 후에 짧은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웨비나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웨비나 혹은 다른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연락처가 있습니다. davisdreams.org
웹사이트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